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. 네. 오늘 날씨는 좀 많이 화창했죠. 어, 제가 오늘은 좀 영상을 두 편을 올릴 예정이에요. 그런데 제가 바로 직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결국은 또 그 영상은 버리고 지금 다시 재탕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참 진짜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니 매번 제가 지금 그 영상 찍어 올린 횟수가 벌써 80회가 넘어가더라고요. 지금 이번에 87회째 찍고 있는데 야, 이 마이크를 안 하고 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어쩌면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거라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건데 잊어버리고 그냥 찍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마이크 없이 찍었더라고요. 참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네. 자, 그럼 오늘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. 첫 번째 뉴스는요, 롯데케미칼이에요. 야, 진짜 롯데케미칼처럼 제 뉴스 브리핑에 단골 손님도 없을 겁니다. 오늘 또 이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제가 며칠 전에 그 탄소 포집 CCUX,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그 이후로 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산화탄소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지금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나. 왜냐하면 기존에 이 선진국은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대요.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, CCUS 기술이 아직도 지금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실제로 한 10년간 탄소 포집 기술을 놓아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좀 제가 아쉬워하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, 야, 롯데케미칼이 이 CCUS, 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화학사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온 뉴스는요, 이 롯데케미칼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지난 3월부터 그 여수에 1공장이 있대요. 여수 1공장 내에 그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된 파일럿 설비를 설치를 하고 약 9개월간 지금까지 쭉 그 실증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제 앞으로 상업화를 위한 그런 설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.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한번 9개월간 돌려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완료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상업화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 내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60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서 대산 공장 내에 약 2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수소 산업 부분은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부분, 이런 부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단연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케미칼이라는 게 아무래도 석유화학이라는 그러한 석유화학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효성화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, 이 화학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해 왔던 그러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그린 이코노미, 그러니까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. 왜냐? 석유화학 기반이기 때문에 그 석유로 기본적으로 석유가 원료가 돼서 제품들을 생산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화석연료는 이제 그만. 그러면서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뭐 수소, 태양광, 풍력 이런 쪽으로 가야 돼 하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화학회사가 먼저 발빠르게
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먼저 기술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먼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선 거예요. 자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.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인 에틸렌, 그 에틸렌을 생산하는 납사 분해 공장의 배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원료 생산할 때에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. 그러니까 이제 여수 1공장, 그 여수 1공장 내에 CCU,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그 파일럿 설비를 일단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9개월간 그걸 쭉 운영을 해본 거죠. 그 전처리 공정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C, 그러니까 납사 분해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가운데 일단 먼지, 수분 등을 제거한 후 일정한 압력을 높여가지고,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어느 수준까지 높이는 거죠. 높여가지고 기체 분리막 공정을 통해서 이 탄소를 분리하고 포집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의 압력을 높이면 기체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. 어떤 기체는 이 압력에서 이렇게 되고 어떤 기체는 이 압력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. 기체 분리막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.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만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포집하는,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. 이렇게 분리막 공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순도 90%에서 95%까지의 이산화탄소를 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. 그런데 이 방식은요, 화학 성분의 흡수제를 사용한 습식 또는 건식 포집 설비에 비해서 환경 오염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공정이 훨씬 간단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와 작은 부지에도 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롯데케미칼은 이제 국가적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또 일단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좀 더 이제 제품화시키고 또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술 라이센스를 획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, 이러한 이제 공장 운영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기체 분리막을 활용한 이 CCU, 즉 탄소 포집 기술의 설비를 상업화하는데 앞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압력을 높여서 그 가운데 기체들을 이제 작게 기체 분리막을 이렇게 형성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탄소만을 탁 포집해내는 기술. 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. 그 기업이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입니다. 그 고분자 기체 분리막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 에어라인과 손을 잡은 거예요. 롯데케미칼이.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CCUS, 즉 탄소 포집 기술을 지금 사업화하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난 그 9월에 국내 화학사로서는 최초로 이 500억 원 규모의 ESG 그 펀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5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? 이것을 그 롯데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로 활용이 된다는 거지? 저도 그 부분은 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좀 자세히 봤더니 그 전기차용 배터리의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극재와 양극재를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그 액체, 전해액이 있는데 그 전해액의
그 유기용매 소재인 EC, 에틸렌 카보네이트, 그리고 DMC라고 하는데 디메틸 카보네이트,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인 PC, 플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드라이 아이스, 반도체 세정액의 원료 이런 것 등등으로도 이것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활용 가치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우수할 수 있습니까? 특히 2차 전지의 배터리 소재 그 가운데 전해액은요 최근에 와서야 엄청나게 그것이 이제 재인식돼 가지고 뭐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이 뭐 솔브레인, 동화기업 뭐 등등이 있거든요.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을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전해액의 유기용매 소재로 이거를 활용하겠다. 이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나 뭐랄까,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아이디어 같아요. 참, 역시 이 사업화에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은 앞으로 이 고순도 아까 말씀드린 에틸렌 카보네이트, DMC 생산 설비 등등에 앞으로 총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언젠가는 수소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. 청정 수소 산업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, 최근에 와서는 제가 ESG 뉴스 브리핑에서 롯데케미칼이 이 내부적인 문제,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내부에서의 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직원 문화, 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약간 그러니까 이 기업 문화가 좀 수평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. 왜냐하면 직원을 평가할 때 좀 이렇게 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뭐 생수를 먼저 이렇게 갖다가 놓는다. 이것이 무슨 직원을 평가하는,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, 뭐 상사가 먼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일어선다. 뭐 이런 것도 뭐 직원의 역량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렇게 뭐 굉장히 무슨 뭐 수직적인 문화가 다 있나?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상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? 왜 이런 기업 문화를 사용하고 있을까? 이런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좀 수직적인 상하가 뚜렷한 어떤 그러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ESG 가운데 E에 해당되는 부분, 친환경적인 그러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롯데케미칼이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어떤 그런 최고의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런데 이 G에 해당되는 부분, 이 지배구조, 이게 기업 문화, 그러니까 노동자와 함께, 그러니까 직원과 함께 어떤 상생하는 문화는 조금은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 메리츠 증권의 존리 대표가 한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 기업은 ESG의 평가 지표 가운데 특히 E에는 엄청나게 공을 들인다. 그래서 특히 환경 부분,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G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. 그만큼 여전히 이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 지배구조, 그러니까 직원들과의 어떤 상생하는 구조나 또는 뭐 투명한 윤리적인 경영, 투명한 어떤 지배구조, 또 윤리적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ESG를 평가할 때 E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가 있고 S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가 있고 또 G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가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어떤 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런 불균형 좀 더 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뉴스로 들어갑니다.
두 번째 뉴스는요, 대우조선해양이에요. 아마 제가 ESG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한국조선해양은 언급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오늘 처음 언급하는데요. 이 대우가 이 한국성급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래도 그 공기업인 것 같은데요. 한국성급과 손을 잡고 이 조선산업, 한국의 조선산업 특화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. 자,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? ESG 평가 지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없어요.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MSCI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ESG 평가 지표가 있고 또 뭐 어디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가 다 이렇게 평가 지표가 이렇게 되게 제각각이에요. 그런데 이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된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그 ESG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그 한국의 조선 산업의 실정에 맞는 좀 더 실효성 있는 ESG 기준 수립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.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성급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이번에 발표가 났어요. 근데 특히 이제 조선산업은요,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아무래도 넓은 사업장과 그러니까 대규모의 인력, 그리고 이제 그 장대한 굉장히 큰 장비 운영 같은 게 좀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복잡한, 그러니까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하대요. 그리고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 중소기업 간에 이게 상당히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조선 산업의 특징상 이 작업 현장의 안전 및 환경의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이 오일 메이저 또는 선주들의 요구가 굉장히 국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.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유일의 전문 성급 기술기관인 한국성급,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국성급은 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국내 유일의 성급 기술기관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한국성급과 함께 공동으로 ESG 평가 지표 개발을 하기로 이번에 같이 그 업무 협약을 한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성급은 글로벌리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국내의 어떤 그 성급 기술기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과 함께 국내의 상황, 특수상황, 그 조선업계의 특수상황을 반영해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글로벌적인 그런 보편적인 기준과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잘 결합시켜서 정말 뭔가 이 우수한 ESG 평가 지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그 기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국의 특수 상황에 맞는 그런 ESG 지표가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대우조선해양만 따로 쓰겠습니까? 네, 국내에 이 조선 산업에 관련된 모든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, 그 협력 업체들까지 이 ESG 지표를 다 공유를 하고, 또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이든 뭐 다른 조선해양이든 어쨌든 다른 조선업체하고도 함께 이 상생하기 위한 그런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ESG 지표를 다 공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 다른 여러 이 조선업체 가운데서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하고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거죠, 사실은.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. 비용도 투자하고. 그래서 총대를 메고 한다라는 것. 이 공명심, 이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대우조선해양이 뭔가 공명심을 발휘하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고 있는, 이게 이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 조선업계의 현황, 그 실정, 특수한 실정을 반영한 그런 ESG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지금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뭐 누가 그거 뭐 안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? 내가 이 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반영한 그런 ESG 지표를 만들 거야.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그 업계 자체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. 야,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이
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러한 책임감 있는 기업이다. 그리고 이 어떤 국내의 조선업계를 정말 대표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. 세 번째 뉴스는요. 롯데 칠성 음료예요. 롯데 칠성 음료가 이번에 생수병을 재활용한 직원들의 유니폼을 제작해서 특히 3,000벌이나 직접 제작해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. 이야, 이 생수병, 그 페트병 말하는 거죠. 그 페트병은요, 그 롯데에서 나오는 아이리스, 그 500ml짜리 아이리스 생수병 아시죠? 저도 자주 사 먹거든요. 그런데 이 친환경 유니폼 제작에는요, 그 한 벌당, 그 유니폼 한 벌당 500ml짜리 아이시스 페트병이 약 18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직원들 각 지점에 롯데 칠성 음료의 그 145개 지점에 다 이거를 공급을 했대요. 그게 이제 총 3,000벌인데, 이 3,000벌의 유니폼을 제작하는데 총 페트병 몇 개가 들어가느냐? 54,000개의 페트병이 재활용됐대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더 있는데요. 좀 제가 오늘 영상을 2개를 찍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네, 그럼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